안녕하십니까. 지향 공무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오신 건요,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에 맞는 커리를 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요, 행정직에 갖는 커리가 그리고 기술직에서의 커리는 분명히 달라요. 이거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행정직에서 요구하는 합격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고요, 기술직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이 합격 커트라인이 분명히 달라요. 근데 만약에 자신의 어떤 이 실력이 되지 않는데 이 행정직의 커리를 계속 타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많이 체력이 많이 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력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술직에 맞는 커리와 여러분들의 이 커트라인까지의 이 점수의 빠른 상승을 위해서 이 커리를 잘 여러분들이 소화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2025년의 출제 기조가 완벽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숙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1월에 공지가 나왔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딱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지식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구급 시험이 바뀐다. 현장 직무 중심, 이게 중요했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어법과 어휘를 좀 덜 내고,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좀 덜 내고, 실용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출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 암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는 이해력과 응용력 그리고 논리력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을 더 출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 모든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그게 뭐 수능이든 공무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젠 단순 암기의 그런 문제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응용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즉,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시험 준비 기간과 시험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장수생이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겠죠. 근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오래 그냥 외웠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학습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응용력을 길러내는 게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지 올바르게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이 출제 기조를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 공무원 영어는 어휘, 수거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 4문제, 독해 10문제. 생활 영어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학술 영어에서 나왔어요. 학술 영어라는 것은 academic English, 이거는 철학, 교육, 과학 이런 지문에서 다 출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는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학술 영어와 실용 영어가 나눠지는 거예요. 학술 영어에서 14문제, 기존의 문제를 연결해서 14문제, 실용 영어는 6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하면 14문제와 6문제를 파트별로 구분한다면 어휘, 수거 2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 3문제, 독해 7문제, 총 14문제. 그리고 실용영어에서도 어휘, 수거 2문제, 생활영어 1문제, 독해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출제 기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실용영어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문제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실용영어가 해석은 더 분명히 쉬운 게 맞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유형이 좀 달라요. 즉, 정보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용영어는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특정 보기의 정보들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6문제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에서 기본적인 것들 다 맞춰가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꽈락은 분명히 넘을 수 있어요. 최소 60점까지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합격 전략. 어떻게 하면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기출 어휘는 그냥 버리십시오. 아예 하지 마십시오. 특히 장수생들, 3년, 4년 되신 장수생들은요, 옛날 습관 다 버리세요. 영어는 이젠 필요가 없습니다. 어휘라고 하면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어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옛날 시험은 여기서 났어요. 기출문제 보면 정말 어려운 단어들 많습니다. 근데 요즘 시험은요, 다 여기서 나와요. 고등어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중등어휘도 가끔 나옵니다. 기초적인 어휘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해할 때도 얘네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한자부터 배우진 않잖아요. 한글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휘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기초 어휘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시험도 이제는 아예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초등 어휘도 잘 안 돼 있다면 이거부터 하십시오. 제가 다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외워달라는 것만 잘 외워주면서 시험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매주 우리가 올 때마다 계속 시험 볼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 얘네들의 어휘를 먼저 우리 볼 것이다. 시험도 여기서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기존의 기출어휘 버리시고요. 어려운 기출어휘보다 중고등 필수어휘 그리고 수거암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험도 여기서 나오고요. 독해도 이걸 잘해야 됩니다. 다음에 지역적인 암기형 문법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서울시 문제였습니다. 사하라 사막. 더 사하라냐 그냥 사하라냐. 사하라 사막에 더를 붙일래 말래. 더를 붙일 겁니까 말 겁니까? 고유명사에 더를 붙일래 말래 도대체 시험 문제 왜 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시험에 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거 나오면 이제 욕먹죠. 더 이상 지역적인 문제 안 나옵니다. 요즘의 시험 문제 트렌드는요, 그냥 중등 문법 정도에서 끝내시면 돼요. 중등 문법. 즉, 구조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가, 해석을 제대로 너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해서, 문법을 이용해서요. 그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즉, 명사관사 이런 게 아니라 동사나 접속사나 준동사 이런 것들을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이건 어차피 제가 커리에 다 녹여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커리를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명사관사 이런 건 일부러 다 뺍니다. 중요한 것들만. 해석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문법들만 먼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도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지엽적이지 않은 것들. 됐습니까? 구조 분석에 관련된 문법들 위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노베이스에서 60점까지가 4개월이면 충분해요. 지금 이 시험의 이 형태는 60점이면 딱 4개월이면 됩니다. 4개월도 정말 넘칩니다. 공무원 시험에 맞는, 지금 여러분 시험에 맞는 학습 커리가 중요합니다. 기술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베이스에서 60점이에요. 만약에 지금 자신이 이미 70점 이상이 나오고 있다면 그러면 그냥 독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굳이 제가 말씀드린 걸 굳이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완전 노베이스다. 난 지금 영어 공부 안 한 지 5년이 넘었다. 한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철저히 그냥 하라는 것부터 찬찬히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것은 기초적인 어휘 공부하시고요. 해석에 필요한 기초 문법 쌓으시고요. 그래서 직독직해가 되게끔 구문 독해를 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 해석 연습만 잘해도 60점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석 연습만 잘해도요. 그거를 4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절대 필요 없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걸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필요 있는 것만, 꼭 필수적인 것들만 먼저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4개월 동안 제가 해달라는 걸 좀 했을 때 일단 어떻게 해서 이게 60점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어휘에서 뭐 하나 틀릴 수 있겠죠. 뭐 2문제 나오지만 학술 영어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생활 영어 이건 맞춰야 돼요. 생활 영어는 정말 해석만 해도 풀리거든요. 문법 틀릴 수 있습니다. 3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 하나 나올 수 있죠. 틀릴 수도 있어요. 독해도 어려운 독해는 못 풀죠. 뭐 너무나 논리력이 어려우면 못 풀 수 있죠. 뭐 3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실용 영어에서 어휘 쓰고 그래요. 어휘 틀릴 수 있어요. 어휘 어려운 거 나오면 내가 모르는 어휘 나오면 틀리죠. 뭐 어쩔 수 없지. 틀릴 수 있어요. 생활 영어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생활 영어 부분에서 독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석만 하면 분명히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다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60점입니다. 정말 넉넉하게 점수 드린 거예요. 넉넉하게 틀릴 수 있는 기회 다 해서 이 정도만 해도 60점 나옵니다. 4개월이면 충분해요. 4개월. 자, 만약에 자기가 이제 60점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지엽적인 것도 공부하고 또 좀 더 어려운 독해들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우리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기본적인 것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은요, 영어 학교 평균이 분명히 다릅니다. 행정직은요, 학교 평균 막 80점, 90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기술직은요, 물론 어떤 직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은요, 그냥 꽈락만 넘겨도 합격인데도 많아요. 뭐 어떤 데는 뭐 50점, 60점, 뭐 70점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60점 이상만 돼도 여러분의 어떤 전공 시험만 잘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가 지금 원하는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행정직 컬이 따라가도 상관없습니다만 노베이스라면 그리고 내 목표가 60점 이상이라면 일단은 60점 이상이라면 지금 하는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베이스에서 행정직 영어 컬이는요, 결국엔 영포자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직에서는요, 모든 뭐 영어는 기초, 기본, 심화, 응용 이렇게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행정직은 이런 뭐 문법만 따로, 독해 따로, 어휘 따로, 구문 따로, 생활영어 따로, 약점 보완 따로, 하프 따로, 뭐 동영 모의 따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공 따로 있는데요. 힘들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할 거, 그것만 컴팩트 있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0점을 약속 드리는 거예요. 60점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저는 기본적으로 제 수업에 녹여서 할 겁니다. 잘 따라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을 위해서 같이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